성심당은 과거에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냥 실패도 아니고 대실패였죠. 그때 아마 성심당은 알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굿애프터눈 안녕하세요. 스타트 라운지의 남PM입니다. 트렌드가 터지는 시간! 한 주간의 트렌드를 알려주는 런치패드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의 세 번째 주제 바로 성심당이 또입니다. 성심당이 또 뭘 또 했다라는 걸까요? 당일날 팔고 남은 빵들을 모두 다 기부하는 기업, 이제는 남은 빵이 많지 않아서 기부할 빵을 따로 만들어서 더 많이 기부하는 기업, 바로 성심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성심당 샌드위치 정거장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성심당 하면 튀김 소보로와 딸기 시루 케이크로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샌드위치도 숨은 스테디셀러 메뉴 중 하나였다는 사실. 그 샌드위치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인 샌드위치 정거장이 지난 2월 오픈한 것입니다. 대전을 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성심당은 오직 대전에만 매장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전 지역 내에서만 운영을 고수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리즈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가 있길래 성심당이라는 지역 브랜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요식업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업 중 하나인 더본코리아는 전국에 약 2,700여 개 매장을 갖고 있죠. 더본은 2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출되는 직영점 및 가맹점이 2,700개나 된다는 말입니다. 더본코리아의 2024년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24년 영업이익은 바로 360억입니다. 그럼 성심당은 어떨까요? 일단 작년 기준 성심당 매장의 수는 총 16개입니다. 더본코리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영업이익은 과연 얼마일까요? 짜잔! 성심당의 영업이익은 바로 478억 원, 478억 원입니다. 16개의 매장으로 2,700개 매장보다 더 나은 영업이익을 올린 기적.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깐만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더본코리아가 아닌 성심당의 직접적인 경쟁 업체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와도 비교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성심당이 478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했잖아요. 이와 비교했을 때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 푸드빌과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과연 478억 원 대비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짜잔! 각각 국내 영업이익 기준으로 293억 원, 2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장 수는 각각 1,300개와 3,400개. 전국 수천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를 이 두 개의 기업을 합쳐야 16개 매장을 가진 성심당을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한 제과제빵 분야의 기업 브랜드 평판 현황입니다. 25년 4월 기준이고요. 가장 왼쪽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심당 보이시죠? 모든 지수에서 2위인 뚜레쥬르를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량과 뉴스 기사 언급량,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및 카페에서의 언급량, SNS에서의 언급량 등을 바탕으로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대충 그래프의 길이만 봐도 아시겠죠? 모든 면에서 성심당을 따라올 기업은 당분간 없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성심당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슈몰이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성심당 알고리즘이라고 알고 계세요? 노잼 도시로 유명한 대전으로 지인이 놀러 왔을 때 뭘 해야 할까를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건데, 뭘 하든 마지막은 항상 성심당으로 귀결된다는 것.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단순 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대전역에 한번 와보시면 이게 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전역 또는 대전역 주변 어디를 돌아다니든 성심당 쇼핑백을 든 사람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성심당에 대한 인지도는 대전이라는 도시 그 이상입니다. 대전의 빵집 성심당이 아니라 성심당의 도시 대전이 된 것입니다. 성심당에 대한 극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심당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성심당과 함께 언급되는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추출해 보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긍정 단어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심당에 대해 언급되는 기사나 블로그, 각종 콘텐츠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성심당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빨강색으로 표시된 단어 두 개가 혹시 보이시나요? 성심당과 함께 자주 언급된 부정 단어가 딱 두 개 도출되었다라는 건데요. 바로 아쉽다와 좋아하지 않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정어가 진짜 부정적으로 쓰인 단어인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부정어라고 나온 저 단어들이 사실 성심당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먼저 아쉽다라는 단어가 성심당과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게요. 벚꽃 구경은 아쉽지만 패스하고 성심당 우동요! 대전에 성심당만 오기는 아쉬우니까 돌아다녀 보려고 보관함에 갔는데 문 열면 빵 냄새남. 대전역까지 왔는데 성심당 안 가기는 아쉬워서 대전역 점이라도 갔다. 두 번째 부정어로 도출된 좋아하지 않다는요. 오빠랑 나는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만 담자 하고 담았는데 점점점 나는 소금빵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구매 제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혹적이다. 케이크 크게 좋아하지 않으면 막내로 여러 명에서 나눠 먹어도 충분.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빅데이터 분석에서 부정어라고 나왔던 단어들도 실제로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모두 다 성심당을 가겠다 또는 다녀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온라인상에서 성심당을 언급하는 게시물 중 성심당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시물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브랜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보다 성심당이라는 브랜딩이 더 잘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끌어들이며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에 치중하곤 하죠. 미래의 고객을 포기하는 순간 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게 되는데도 말이죠. 지금 당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브랜딩은 마케팅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죠. 많은 스타트업, 많은 식당, 많은 카페들이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브랜딩 대신 마케팅을 선택합니다. 각종 할인, 프로모션이나 리뷰 이벤트, 네이버와 배민 광고 등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한 기업들이 마케팅과 브랜딩 중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요. 마케팅은 상품을 사야 할 논리적 이유를 제공하고요. 브랜딩은 상품을 사야 할 심리적 동기를 구축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케팅은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 즉 첫 구매를 유도하는 것에 더 가깝고요. 브랜딩은 고객의 행동을 유지 및 반복시키는 것, 즉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브랜딩이 안 된 일반 동네 빵집은 파리바게뜨의 마케팅을 이길 수 없겠죠. 하지만 파리바게뜨의 마케팅은 성심당의 브랜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심당 브랜드의 힘입니다. 브랜딩이 잘 된 기업은 홍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방송과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성심당은 대전이라는 지역성을 띠고 있죠. 브랜딩에 지역성이 더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역성을 띈 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게 됩니다. 작년에 미국 메이저리그의 LA 다저스 선수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죠. 대전 하나이글스 출신이자 과거 LA 다저스 소속이었던 류현진 선수가 성심당 빵을 사들고 간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LA 다저스 내한 경기에 광고권을 따기 위해 수천, 수억 원의 광고료를 지불한 기업들보다 돈 한 푼 안 들인, 이 돈 한 푼 안 들인 성심당의 광고 효과가 가장 컸다는 사실. 이게 바로 브랜딩의 힘입니다. 성심당의 성공 이후, 이번엔 성심당의 절제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브랜드가 성공을 하면 그 다음은 확장을 선택합니다. 복사 N 그리고 붙여넣기 기술을 활용해서 전국 여기저기에 매장을 오픈하죠. 대부분 가맹점주들을 모집해서 가맹점을 늘려나가고 가맹점을 통해 매출을 늘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심당은 대전만을 고집하고 있어요. 심지어 서울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을 때에도 먹을 수 있는 빵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오롯이 성심당의 역사와 브랜드를 알리는 전시만 했죠. 성심당은 전국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싶은 그 욕구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심당은 과거에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냥 실패도 아니고 대실패였죠. 그때 아마 성심당은 알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성심당의 원칙은 성심당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프랜차이즈와 같은 확장이 아닌 지역성이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날의 성심당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당일에 팔고 남은 빵은 지역사회에 모두 기부를 하고요. 빵이 남지 않으면 더 만들어서 기부한다라는 이 창립자의 사회환원 정책. 이것도 소비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심당의 선행은 단발성이 아닌 무려 60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입니다. 성심당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아직 더 남았습니다. 바로 매출 원가가 일반 빵집 대비 무려 12%나 낮다라는 것인데요.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겠죠. 이렇게 낮은 매출 원가는 빵을 만들 때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과하다 할 정도로 듬뿍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약 20% 낮은 소비자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심당에 방문한 사람들은 처음 도착했을 때 아주 길게 뻗어 있는 이 웨이팅 줄에 한번 놀라고요. 굉장히 큼직한 빵 사이즈에 한 번 더 놀랍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생각보다 싼 가격에 한 번 더 놀란다고 합니다. 빵이 많이 팔리고 회전율이 높아지니 손님들이 언제 방문하든 거의 갓 구운 신선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더 맛있으니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러한 긍정적인 느낌들이 전국적으로 바이럴이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파리바게뜨의 5만 원어치, 성심당의 5만 원어치를 비교하며 사람들은 이런 가성비의 성심당에 수많은 좋아요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성비가 아니었죠. 제품은 프리미엄급이었으니까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성심당을 프리미엄 가성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규모의 경제와 효율화를 통해 원가 절감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재무제표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차이점이 보입니다. 성심당은 전체 매출 대비 광고비 지출이 0.2%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파리바게뜨가 6%가 넘는 광고비를 쓰고 있는 것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거죠. 이는 성심당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워낙에 막강해서 지역 광고에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제빵 공장과 판매 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성심당은 모든 판매 매장 안에 제빵 공장이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현지 생산, 현지 판매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물류비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성심당은 이렇게 낮아진 매출 원가를 단순히 영업이익으로 환원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을 늘리는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낮은 만큼 고객들에게 더 싸게, 더 크게, 더 풍부하게 빵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그 전략으로 오랜 기간 브랜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심당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일 빵집 브랜드로서는 사상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성심당과 같이 지역성을 띈 브랜드 사례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전국구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지역성을 띠고 있는 대표 식당들을 업계 용어로 일명 랜드마크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착안해서 지역성을 띠고 있는 대표 브랜드를 랜드마크 브랜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랜드마크 브랜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 명동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일 거예요. 명동교자가 있겠죠?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군산에는 이성당이 있습니다. 여기 정리된 영업이익 수치들 보이시죠? 98억, 34억, 16억, 315억 그리고 47억 수천 개의 매장에서 200에서 3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 이런 프랜차이즈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요? 한 개 또는 10개 내외의 매장에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이 지역 브랜드들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수백 수천 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보다 몇 개의 특색 있는 직영점을 갖고 있는 랜드마크 레스토랑 그 랜드마크 브랜드가 대세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 기반 브랜드 일명 랜드마크 브랜드의 성공 요인이 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역 기반 브랜드는 전국 단위로 퍼지기 힘든 낮은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높은 충성심으로 커버하고 있죠. 이 높은 충성심이 곧 성공의 열쇠입니다. 지역 기반 브랜드의 성공 요인 세 가지. 첫 번째로 지역성 및 역사성이 있겠죠. 대부분의 랜드마크 브랜드들은 한 지역에 수십 년 동안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의 희노애락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온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정된 접근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제품보다 한정판 제품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곤 하죠. 아무나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흔한 장소보다는 한정된 상황에서만 갈 수 있는 곳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국 어디에나 있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파리바게뜨보다 대전에만 있고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없는 성심당이 더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품질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가성비 소비, 가치 소비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제품 경쟁력이 없으면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한 번 어떤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고품질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공한 지역 기반 브랜드는 성장 단계에서 프랜차이즈화를 거부하거나 포기하고 지역 기반으로 깊게 뿌리를 내려가며 랜드마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아무렇게나 뿌려진 씨앗보다 한 곳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은 오래되고 무성한 나무가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기업의 수많은 성장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과거에는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왜 프랜차이즈보다 성심당과 같은 랜드마크 브랜드들이 더 잘 되는 것일까요? 그건 요즘 MZ세대들의 심리와 트렌드의 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출간된 카페 트렌드 리포트에서 말합니다. MZ세대는 획일화된 프랜차이즈보다 독특한 분위기와 특색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개인 카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요. 프랜차이즈 기피 현상. 이것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대표적 핫플이었던 경리단길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허름한 골목길이었던 곳에 특색 있는 카페와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색 있는 가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어느새 동네 전체가 모두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가게의 매출이 오르니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 높아진 임대료를 가게 주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들어오게 되죠. 어느새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로 가득 찬 경리단길은 특색이 없는 동네가 되어버렸고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매출 부진으로 인해 떠나게 되고요. 지역 전체에 공실이 증가하면서 죽은 상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복사 붙여넣기와 같은 프랜차이즈는 MZ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한 것은 더 이상 힙한 것이 아니다 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잘 브랜딩이 된 랜드마크 브랜드입니다. 성공한 랜드마크 브랜드는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와 동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랜드마크 브랜드를 프랜차이즈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희소한 지역 맛집,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핫플레이스 등의 느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핫플이라는 브랜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품의 퀄리티와 역사성 그리고 희소성까지 이 랜드마크 브랜드로서의 성공 요인을 모두 갖추게 되었죠. 여기에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이 더해져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었습니다. 이제는 1시간 이상의 웨이팅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영차 문화가 MZ 세대들에게 확실히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빵지술래라는 말과 함께 먹으러 여행 간다라는 여행 트렌드의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대전 온 김에 성심당을 들려야지 해서 이제는 성심당에 가기 위해 대전을 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작은 규모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랜드마크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랜드마크 브랜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바로 브랜딩입니다. 성심당에는 빵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성심당이라는 브랜드를 경험하러 가는 것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이긴 성심당의 승리는 식문화가 아니라 로컬 아이덴티티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한 줄 요약. 전국 1일 생활권인 지금 이 시대에 지역 특화 핫플, 바로 랜드마크 브랜드들이 뜬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의 핫한 곳을 찾아다니는 MZ세대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KTX를 타고 유잼 도시 대전으로 빵지술래 한번 와보는 건 어떨까요? 마치겠습니다. 빠이!